자, 앞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오늘 모음이랑 시간이 된다면 음절 끝소리 규칙까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변별해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리의 단위를 이야기하고, 자, 이렇게 달, 딸, 탈이 있으면 얘와 얘를 준다면 얘는 디귿과 쌍, 디귿에 의해서 의미 변별이 이루어지는 단어의 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단어들의 쌍을 뭐라고 한다? 최소 대립 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발과 벌도 마찬가지 최소 대립 쌍이 됩니다. 자, 이 최소 대립 쌍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의문. 자, 여기 발이 있고 벌이 있으면 얘들아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의문은 각각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 아와 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자음과 모음 이외에도 자, 어떤 것도 여기 있는 긴 소리, 장음의 말과 짧은 소리 하는 말이죠. 자, 이거 두 개도 의미가 변별이 되더라. 자,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의문이 변별이 된다? 길이가 의미를 변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자음과 모음뿐만 아니고 소리의 길이도 의미 변별을 하게 해주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우리가 추출해내고 잘 분리되는 것을 분절 의문. 자, 이렇게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출하거나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절 의문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반모음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예전에는 자음, 모음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의문으로 자격을 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야구라고 했을 때, 자, 야라고 하는 거 현우야. 네. 자, 야라고 한다면 이 야에는 의문이 몇 개라고 분석해야 된다? 3개. 자, 어떻게 3개가 될까요? 반모음이랑 아니. 2개죠. 네. 자, 반모음과 이렇게 반모음도 하나의 의문이라고 쳐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초성 같은 이응에는 응가를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의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만 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비분절 의문 이렇게 있고, 자, 음절에는 이런 구조제약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특히 초성 부분에는 의문이 하나만 올 수 있죠. 2 이상의 의문이 올 수 없습니다. 쌍기역 같은 게 언뜻 보면 의문이 2개 온 것 같지만 이건 몇 개의 의문이다? 끝! 이렇게 하나로 발음이 되는 하나의 의문이다 라는 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자음 체계였는데, 자, 자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발음을 할 때 공기를 내뱉죠. 자, 공기를 내뱉을 때 우리의 이 발음 기관 어딘가에서 부딪혀서 발음이 되는 소리가 자음이야. 자, 그래서 방해를 받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해를 받는데 어디에서 방해를 받는가? 어떻게 방해를 받는가에 따라서 자음을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자음 체계표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이해는 해야 된다고 했죠. 파열음이 어떤 소리인지, 파찰음이 어떤 소리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에서 방해를 받는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간을 그렸을 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순서를 생각한다고 했죠. 입술, 윗잇몸, 쇠뒷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파열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어떻게 했다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라고 했었죠. 회색, 지속, 개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파열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바닷가, 바닷가 이런 얘기 우리 그 된소리 대기 환경 할 때 많이 나오지. 바닷가랑 바닷가 사자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쌤이 막 외우게 했었잖아, 그지? 자, 그때 나오는 파열음이 바닷가입니다. 그럼 바닷가가 왜 이렇게 많냐면 우리 국어에 파열음이 가장 많아. 개수를 봐도 언뜻 들었죠. 파찰은 지읒 계열밖에 없지. 마찰도 시옷이랑 히읗 계열밖에 없는데 지금 이 파열음만 3개의 계열이나 가지고 있잖아, 그지?
자, 파찰 같은 경우에는 파열과 마찰이 합쳐지는 소리. 자, 폐쇄 일단 닫았다가 지속을 안 시키고 바로 개방하지 않고 살짝만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즈 발음을 한번 해보면 즈 발음을 할 때 혀가 센 입천장을 가볍게 막았다가 공기를 마찰시키면서 발음이 됩니다. 즈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찰은 같은 경우는 아예 폐쇄 과정 자체가 없죠. 자, 여기 시옷 같은 경우에는 혀가 윗 잇몸에 안 닿을 때 발음할 때 안 닿고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공기를 마찰시키는 겁니다. 스, 스. 자, 그리고 히읗 발음을 할 때는 어디를 마찰시킨다고? 여기. 여기에 통로를 좁힌다고 했죠. 여기 흐 발음할 때 보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자, 얘네들 전부 다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예요. 자, 근데 자음 중에 특이한 자음이 있다고 했지? 형규야, 특이한 자음이 있다고 해서 기억나? 네. 어떤 소리? 어떤 자음들이 특이한 자음이지? 내가 이 네 가지는 자다가 전화를 해서 이응 이응. 그렇죠. 자, 노래마을, 노란 양말, 뭐 어쩌고 저쩌고 나라 뭐겠까?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공기 흐름이 방해를 안 받아. 그러니까 자음의 성질에 가까운 게 아니고 뭐의 성질에 가깝다? 모음의 성질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적인 자음의 형태가 아니지. 그래서 음운 변동을 많이 일으켜. 얘네는 일반적인 자음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외우라고 하는 게 얘를 바닷가랑 비음과 유음의 종류는 많이 외우라고 하는 게 얘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있는 음이고 얘 같은 경우는 자음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자음이기 때문에 음운 변동을 많이 일으켜. 당장 봐도 비음화, 유음화 벌써 음운 변동 2개 현상이나 일으키잖아, 그지? 자, 그런 점에서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음인데 자, 오늘 모음 설명하면 되지, 얘들아. 네. 자, 우리 국어의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단모음은 처음 발음했을 때랑 끝이랑 혀의 위치, 높낮이, 입술 모양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 하나 발음을 해볼까?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하지? 자, 아라고 발음했을 때 입은 좀 크게 벌리죠. 그죠? 혀는 조금 높아져 있고 그리고 혀의 위치는 좀 앞으로 위치되어 있어. 자, 여기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음했을 때랑 끝에 발음했을 때가 별로 위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단모음의 가장 큰 특징이야. 자, 그런데 자, 도원아, 얘 발음 한번 해볼까? 야. 자, 야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아주 천천히 발음한다고 생각해봐. 이요. 이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아를. 그렇죠.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이중모음의 특징이야. 그럼 이중모음은 첫 소리랑 끝 소리의 위치라던가 혀의 높낮이라던가 입술 모양이라던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거야. 자, 그럼 형규야. 네. 자, 얘는 천천히 발음하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까? 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이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그렇죠. 어로 끝나게 되죠. 자, 이게 다 이중모음의 특징들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 얘들아. 자, 이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자, 얘 발음 같은 거 할 때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것 같아? 오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아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중모음 발음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국어의 이중모음은 여기 반드시 앞에서가 반모음이 와야 돼. 자, 그리고 뒤에는 단모음이 오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띠는데 쌤, 네? 이거 녹화하는데 칠판이 안 보여요. 그래요? 그 살짝 한번 틀어볼까? 근데 소에 여기 필기 많이 안 할 거야. 괜찮아. 자, 여기서 단모음으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거야. 이중모음 다가. 자, 이거 얘들아 중요한 말이야.
반모음으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반모음의 종류를 역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E 계열이랑 O 계열 이렇게 두 계열이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 국어의 반모음은 자, 크게 E 계열 반모음이 있고 O와 O 계열 반모음이 있습니다. 자, 반모음은 단모음과 다르거든. 이렇게 보면 단모음 E랑 되게 비슷하잖아, 그지? 단모음 E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위에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해줘. 반달 표시를 하고 반모음은 절대 단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절대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으로밖에 쓰이지 못해. 자, 그러면 우리 국어의 반모음 계열은 E 계열과 OO 계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이중모음부터 화면에서 한번 볼게. 자, 여기 이중모음에 보면 여기에 있는 E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 OO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 이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 약간 꺾인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반모음의 표시입니다. 단모음 E랑 달라. 자, 이것도 OO인데 여기 있는 OO와 여기 있는 OO는 다른 모음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반모음이고 반모음은 단독으로 절대 발음되지 못한다. 하지만 뭐의 자질은 가진다? 음운으로서의 자질은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단모음의 결합이 되면 야여 요유 예예 이렇게 됩니다. 야여 요유 예예. 자, 그리고 오우와 단모음이 결합되면 오 플러스 와 오 플러스 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겠죠? 와워 왜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 쌤이 하나 언급 안 한 이중모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의입니다. 의. 현우야. 네. 자, 이 의라고 하는 이중모음은 좀 특이한 게, 자, 의라고 하는 이중모음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 그렇게 내 질문 의도 안 해. 잘 때렸다. 자, 어디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나? 아까 야가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난다고 했잖아.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의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죠. 이거 아무도 이로 시작해서 으로 발음하는 사람 없지? 자, 얘들아, 으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갖다 넣었거든? 이가 반모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야여 요유 예예와 의의 차이점은 뭘까? 그렇죠.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뭐가 선행한다고? 반모음이 먼저 선행하고 단모음이 결합되는 구조라고 했죠. 야여 요유 예예 전부 다 반모음 선행 뒤에 단모음이야. 근데 얘만 어떻게 된다? 단모음이 먼저 오고 단모음이 오는 좀 특이한 형태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거는 근데 왜 그럴까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국어 교육과나 국어 국문학과에 관심이 있으면 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까지가 학교에서 다루는 학교 문법의 범위고 그 이상이 이제 학문 문법으로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죠. 하지만 교육과를 간다면 알아야 되겠지. 자, 이렇게 있는데 단모음 체계표가 있는데 자, 애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너희가 그거죠. 선생님 어디까지 외워야 될까요? 궁금하지, 그지? 일단 이 체계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만 아까 자음 체계표랑 똑같이 볼 줄은 알아야 됩니다.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돼. 이게 어느 위치에 있고 이가 전설모음이자 평순모음이자 고모음이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거는 표 보고 이해하면 되니까. 자, 근데 위 같은 경우가 단모음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와도 이중모음이다.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 되게 잘할 것 같지? 근데 학생들이 위와 외를 이중모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계열? 오 계열 이중모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위, 외는 단모음이라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현우야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 네. 발음해 볼래? 위라고 발음하지? 현기 한 번 더 발음해 볼래? 마치 어떻게 발음하는 것처럼 느껴져? 우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느낌이 들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단모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음의 처음과 끝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발음한다?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규정이 나오게 되냐면
표준 발음법 제4항. 자, 얘네들 전부 다 단모음 체계표에 있었던 10개의 단모음들입니다. 얘네들은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발음하라고? 발음을 할 때 처음과 끝이 똑같게 발음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런데 왜와 위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발음한다?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너무 많이 하니까 현실 발음을 이해하고 수용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발음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겠죠. 조심해야 되겠지? 자, 근데 음운 개수를 분석하거나 할 때는 왜 위는 단모음으로 분석해서 이거를 5+2로 절대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모음 첨가, 모음 교체 이런 현상들까지 복잡하게 되게 되면 학생들이 막 헷갈려해서 자꾸 틀리게 돼. 기본 개념을 꼭 잘 아시고, 자,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혀의 높이는 발음했을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보면 돼. 자, 고모음은 혀가 가장 위에 있는 상태겠죠? 중모음은 가운데, 저모음은 가장 밑에 있는 상태고, 자, 혀의 위치가 전설이라고 하는 거는 혀가 혀 끝이 앞쪽으로 돼서 발음이 되는 거. 후설은 혀가 뒤쪽으로 가서 발음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평수는 입술이 평평하게, 원수는 입술이 좀 동그랗게 되는 거. 은하, 이 대표적인 평수 모음이죠. 발음을 하게 되면 입술이 좀 평평하게 일자로 이렇게 좀 지어지게 됩니다. 오, 우, 입술이 동그랗게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수 모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발음을 할 때 학생들이 보통 선생님 아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와 아, 이를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 실제로 발음으로 구분해내기 굉장히 어렵지. 왜냐면 이 두 개는 변별할 수 있을 만한 게 둘 다 전설 모음이고 둘 다 평수 모음이고 혀의 높낮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거의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으로 애자를 발음할 때는 바깥으로 애자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높이가 조금 더 높게 발음이 돼야 되겠지. 자, 그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표준 발음법 요거를 좀 설명할 건데, 자, 앞반의 학생들도 요걸 되게 헷갈려 있는데 마찬가지 외울 필요 없고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 자, 제 4항은 설명했죠? 자, 제 5항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이중모음 11개입니다. 11개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해. 자,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쩌처는 저쩌처로 발음한다. 가지어가 가저가 되죠. 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단모음으로 발음해라라는 거야. 이게 원칙입니다. 단모음 발음이 원칙. 자, 형규야. 네.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 가져. 얘 발음해 볼래? 가져. 자, 똑같이 발음해. 왜냐하면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얘와 얘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발음해도 얘를 이중모음으로 발음 못하고 어떻게 발음한다? 그냥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규정 자체도 다 단모음 규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외의 얘는 에로도 발음한다니까 얘들아, 원칙은 어떻게 발음하라는 의미야? 원칙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라는 말입니다. 원칙은 이중모음으로. 근데 뭐도 허용한다? 단모음 발음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문제. 차례. 우리 추석 때 지내는 게 차례죠. 자, 차례의 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느냐? 둘 다 가능한 거야. 어떻습니까? 둘 다 가능하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절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돼? 아니면 단모음 발음도 가능해? 이중모음으로만 발음해야 되지 얘를 이외의 예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예와 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라는 거지. 그럼 차례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되겠네? 맞지 않나? 차례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되겠네. 왜 둘 다 돼? 차례는 이중모음으로만 발음해야지. 맞지 얘들아? 차례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되죠. 근데 얘 같은 거, 시계 같은 경우는 예의 이외에 해당하는 예죠. 이런 경우는
이중모음 발음이 원칙이고 반모음도 가능합니다. 자, 답안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니까 이렇게 무조건 발음하라는 이게 원칙이야. 원칙. 자, 그러면 닐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닐리리의 얘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말고 어떻게 발음해라? 단모음으로 발음하라 라는 말입니다. 무니도 마찬가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말고 단모음으로 발음해라 라는 뜻이야. 자, 다만 4. 복잡하죠?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1호. 자, 단어의 첫 음절 이외라는 뜻은 단어가 왔을 때 가장 처음 오는 거 두 번째 음절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할 때 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발음하라고? 1호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자, 그러면 이거 화이트보드 어떻게 써 얘들아? 펜 갖다 대면 되나? 안 되잖아.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이거? 오른쪽. 이거?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 단어의 첫 음절 이해니까 둘째 음절 이하부터거든? 그러면 자, 이 발음 같은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첫 음절에 오는 의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발음을 한다? 의. 이중모음으로 무조건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하지만 이거 왜 이렇게 돼? 손이 인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오는 얘 같은 경우는 첫 음절이 아니죠. 둘째 음절 이하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상 어떻게 발음하고 의로 발음하고 무슨 발음도 가능하다. 이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대. 그럼 조사의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발음해야 되고 이중모음 의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발음도 가능하다. 에 발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형규야. 의사의가 있어. 자, 여기 제일 처음 오는 의 같은 경우에는 이중모음으로만 발음해야 될까? 아니면 단모음 발음도 가능할까? 이중모음으로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하나 더. 뒤에 있는 여기 조사의야.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 네. 에로만 발음해야 돼, 무조건? 아니요. 그러면? 의도 되라고. 지금 나 반말로 질문하는 자, 형규 여기 봐봐. 허용한다잖아. 그러면 조사의는 반드시 뭐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래대로 이중모음대로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뭐도 허용한다? 형규야? 네. 애도 허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의로 발음을 하거나 뭐로 발음해라? 애로 발음해라 라는 의미겠죠? 자, 민주주의의 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 발음의 끝판왕이죠. 자, 민주주의야. 여기서부터 볼까? 자, 얘의 발음은 제5항의 다만 4의 규정에 따르면 뭐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얘들아?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사지, 얘들아. 자, 조사 얘도 마찬가지.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뭐는 가능하다? 에로 발음하는 것 가능하다. 자, 의에서 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허용이 있습니까? 허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첫 음절에서는 무조건 의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시면 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네. 자, 오케이. 자, 넘어서 거기에 있는 나머지 주의, 협의, 우리의 강의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음운 변동 중에 아주 중요한 음운 변동을 설명을 할 건데
하는 거는 음운 A가 있으면 이게 다른 음운 B로 바뀌는 거를 교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대치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대치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근데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다 요새 교체라고 합니다. 자, 이 교체는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부계음화, 된소리 되게 굉장히 많은 규칙이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규칙이 교체와 탈락에서 거의 다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탈락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있다가 사라지고 B는 A, B가 있었는데 어느 하나만 남게 되는 것들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음군 단순화가 가장 중요하죠. 그 외에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이런 탈락들이 있고, 자, 첨가라고 하는 거는 없었는데 새로운 음운이 하나 더 생기는 현상. 아주 대표적으로 니은 첨가 현상이 있습니다. 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지. 자,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A 음운과 B 음운이 새로운 아예 다른 C 음운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축약입니다. 자, 어떤 음운이 바뀌는지도 아셔야 되고 음운이 몇 개가 사라지는지도 알아야 되고 좀 그런 것들에서 이 음운 나중에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좀 있어야 돼요. 자, 그 중에 오늘은 교체 현상, 그 안에서도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음절 끝소리 규칙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진짜 다 알겠지 생각해서 음절 끝소리 규칙까지 하고 선생님이 그 패들렛의 형성평가 과제를 다 풀어오라고 다른 반에 시켰거든. 나는 당연히 거의 다 맞겠지 생각하고 문제도 다 쉬워. 왜냐면 음운 변동까지 가지도 않고 자음 모음 물어보는 문제들이었거든.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 그냥 아예 생각 없이 푸는 거야 아직.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리 음절 말의 소리 제약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음절 말에서는 모든 자음을 발음할 수 없습니다. 자, 현규야. 네. 자, 얘 발음 어떻게 하지? 뭐. 그치? 부억크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치? 부억이라고 발음해. 자, 히읗을 어떻게 발음한다? 기역으로 바뀌죠? A 음운이 B로 어떻게 되었다? 교체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교체 규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이 됩니다. 그 이외의 자음이 오게 되면 7개 중에 하나로 교체가 돼. 우리는 뭐로 교체되는지 다 압니다. 왜?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키읔이 왔다 또는 쌍기역이 오거나 키읔이 오면 전부 다 뭐로 바뀌지 얘들아? 기역이 바뀌죠.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받침으로 오게 되면 전부 다 무슨 자음으로 바뀝니까? 디귿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자, 피읍이 나게 되면 다 피읍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것처럼 음절 말에 거의 다 이렇게 7개로만 바뀌게 되는 현상이고 이런 예들을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의 적용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는 환경을 좀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은 이거를 아예 얘들아 내가 새롭게 그런 것도 가능하나? 아예 흰색으로 다 날리는 이건 뭐야? 오, 뭔지 모르지만 했다. 그렇지. 자, 음절 끝소리 실현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요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했을 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일까? 1, 2, 3, 4라고 했을 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거. 음절 끝소리 규칙은 교체 현상이죠? 교체가 일어나는 거. 어떤 거 있을까? 1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1번 일어나죠. 자, 그러면 1번의 음운 환경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1번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 음절 말에서 일어나지. 자, 그러니까 단어의 가장 음절 말에 왔을 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네. 자, 두 번째 2번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환경을 보니까 얘도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었다가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뒤에 배울 건데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자, 여기를 보면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되었죠. 자, 여기서도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옷 뒤에 뭐가 오는 경우에 음절 끝소리가 일어나는 거야? 자음이 오는 경우에 음절 끝소리가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음절 말에 끝나고 뒤에 자음 형태소가 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환경 볼게. 자,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자, 현규 어떻게 발음이 되지? 옷이. 오시라고 발음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시옷이 교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교체가 안 된 거야. 아무런 음운 변동이 안 일어납니다. 음운 변동 아까 뭐라고 했어?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게 음운 변동, 음운 규칙이지. 그러면 여기 3번에는 음운 규칙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난 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되는 연음도 규칙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게 있어야만 규칙이 되는 거라고. 음운 규칙이. 연음은 그냥 소리가 연이어서 난다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는 그냥 시옷이 여기 위치로 가서 발음된 거밖에 없죠. 연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규칙이 안 일어났지. 자, 그런데 얘들아, 그러면 3번을 한번 정리해 보면 뒤에 모음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끝이 일어나지 않네. 자, 근데 4번을 한번 볼까? 얘들아, 4번은 어떻게 오산이라고 발음을 해? 아니요. 아니잖아. 어떻게 발음하지? 단이라고 발음을 해. 시옷이 어떻게 됐어? 디귿으로 교체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지, 얘들아. 자, 그러면 4번의 환경을 한번 정리하면 뒤에 모음 형태소가 왔을 때 끝이 일어났어.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과 모순이 발생해, 얘들아? 어떤 상황과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3번이랑 4번이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자, 한번 볼까? 3번 같은 경우에 뒤에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을 때 끝이 안 일어났고,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는데 얘는 끝이 일어났어. 그럼 3번과 4번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자, 3번과 4번의 차이는 자음과 모음의 차이로 보면 안 되고 무슨 차이로 봐야 된다? 여기 오는 형태소의 차이로 봐야 됩니다. 자, 얘는 모음 형태소인데 어떤 모음 형태소다? 형식 형태소, 즉 조사라고 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끝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면 옷 아니지, 얘들아. 여기는 안과 박 할 때 그 안이야. 그럼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런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모음 뒤에 어떤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는 끝이 일어나는 거야. 자, 한 번 더 화면. 자, 그러면 얘들아, 얘를 한번 보면 옷, 만에서 이 만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 얘는 조사의 기능을 해. 자, 무슨 형태소가 된다? 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옷이랑 형태소의 종류는 같죠? 형태소의 종류는 같잖아. 근데 얘는 단지 뭐로 시작한다는 거야? 자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형태소의 종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가지는 겁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실질이든 형식이든 관계하지 않고 무조건 음끝이 일어나는 거고, 문제는 무슨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일 때만 형태소의 종류가 개입이 되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일 경우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중에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에서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형식 형태소의 종류를 조금 외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형식 형태소의 종류와 관련된 문법 현상이 거의 한 70%예요. 자, 형식 형태소는 3개입니다. 조사, 접사, 어미. 자, 조사는 방금 뭔지 봤지? 상이가, 상이는, 상이도, 상이만, 상이를 할 때 그렇게 체언 뒤에 붙는 은는, 이가 이런 거 전부 다 조사죠.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문법적 역할만 더해주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접사도 형식 형태소고 어미도 형식 형태소야. 근데 지금 아직 접사랑 어미가 뭔지 좀 명확하게 모를 것 같거든. 음운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라서. 자, 근데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거 뒤에 가서 배워도 그냥 지금 선생님이 야, 형식 형태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조사, 접사, 어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까 선생님이 울림소리 네 종류 뭐야? 할 때 느르므 이렇게 한 것처럼 형식 형태소의 종류, 조사, 접사, 어미 이렇게 3가지를 좀 외우셔야 돼요. 아이씨, 뭔가 끄니까 너무 덥고 교과일실 되게 열악하다. 거의 사회과학 선생님들 다 여기서 수업하시지 않나? 힘드시겠다. 그럼 강단 쌤이 여기 이걸 틀면 여기 시래기 소리가 엄청 크다 하더라고요. 저기가 더 시끄러워. 저기가 시끄러워. 네. 근데 이거는 왜 여기에 배치를 했을까? 바람 너무 직방이지 않나? 네. 심지어 여기서 날개 조절이 안 되더라고. 날개가 나 이런 에어컨 처음 봤는데 이게 다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이교무실에 내려가면 그 이교무실 교무실이 좁잖아. 선풍기가 이렇게 대각선에 있거든. 선풍기 처음 세팅대로 하면 약간 이렇게 돼. 근데 어느 순간 그때는 쌤한테 바람이 안 나. 근데 어느 순간 나한테 바람이 와. 김성호 쌤도 가까우니까 이걸 늘 올리는데 조금만 올리면 그 다음이 난 거야.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그게 김성호 쌤한테 간다 생각 안 하고, 이게 또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내렸어. 근데 안 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또 이게 또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둘이 눈이 맞췄어. 바람이 그쪽으로 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음운 환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뒤에 나중에 탈락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인 자음군 단순화의 음운 환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에서는 첫째, 어디에서 무조건 일어난다? 음절 말에서 무조건 일어난다. 음절 말에 단독으로 오게 되면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뒤에 뭐가 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면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형태소의 종류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음의 경우에는 형태소 종류 구분 없이 무조건 자음으로 시작되게 되면 다 일어나게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거를 잘 봐야 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는 걸 실질 형태소라고 해.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자, 실질 형태소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닝이라고 했을 때 뭐 책상, 학생 이런 의미들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아까 얘기했던 형식 형태소들은 그런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기능밖에 하지 않잖아, 그지? 우리 문법에서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을 해도 의미가 있다라고 치거든. 그래서 형태소의 한 종류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실제적이고 얘 자체가 가지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런 개념이 훨씬 더 가깝죠. 자, 형식 형태소의 종류 3가지 쌤 꼭 알아라고 그랬지. 몰라도. 네. 뭐였지? 조사, 어미, 어. 접사.
자, 이 주의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저 밑에 조사, 접사, 어미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적용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냥 연음만 되는 거야. 그리고 연음은 규칙도 아니야, 얘들아. 무릎, 해, 닦아, 높이다. 여기에 있는 에, 아, 이 다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다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겉, 옷 같은 경우에 여기 티귿이 디귿으로 바뀌죠. 시옷도 디귿으로 바뀌고. 자, 그리고 여름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비음화랑 좀 설명을 할 거고, 여기 보면 과제 잠깐 설명을 하면, 자, 여기 필독이라고 되어 있어. 형규야, 네. 한번 1번 읽어볼래? 뭐지? 하면 문제 풀고 월요일 아침 시간 가운데서 시작하여 박사님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둘 것. 그렇지. 자, 근데 원래 이게 금요일마다 있는 수업이니까 쌤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지금 보강이 잡혀서 월요일날 이렇게 됐죠. 문제가 많지 않거든. 한 4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에 거의 한 문제, 2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목요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죠. 목요일까지 어려울 것 같다.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목요일 아침에,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 선생님한테 주면 금요일 수업할 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을 해서. 채점은 선생님이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오답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다 틀린 거를 체크하고 학생이 내가 답을 스스로 생각한 답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거나 또는 문제를 푸는 팁에 대해서 적어줄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더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과제 미제 출시. 자, 중요하다. 현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박사님 선생님 개인 상담 진행. 그렇지. 개인 상담 진행이지만 그냥 아침 시간에도 한 번 더 불려와서 문제를 내 앞에서 푸는 거야.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으니까 아침 시간, 점심 시간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 풀면서 내가 그냥 문제만 풀리겠나? 얼마나 내가 짜증 내겠네. 그렇지? 자, 여기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형성평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줬던 학습 보조자료 프린트 있죠? 그거 보시면서 푸셔도 됩니다. 그거 충분히 풀어도 돼, 얘들아. 자, 그런데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베끼는 건 다 안 되지만 물어보면서 풀고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고민했다가 답을 썼으면 좋겠거든? 그래, 차라리 선생님이 그냥 답을 알려주거나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친구가 그 주는 힌트가 되게 자기 것처럼 와닿지도 않고 좀 그렇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 문법은 내가 내 스스로 지식을 좀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풀고 틀리고 그리고 내가 이거 다시 이렇게 풀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니까 이거 한번 푸시고 학번이랑 이름 해서 하면 되고 매주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어떤 챕터가 끝나서 평가가 좀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시간 무조건 다